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바로 이 원전 관련주이죠. 요즘 들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원전 중에서도 바로 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언급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물론 지금이야 금일 뭐 보합으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 차례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 단발성 재료가 아니에요. 자, 바이오라던가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최근 가장 핫했었던 뭐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섹터들처럼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전인 만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두고두고 관심 종목에 등지하고 계속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상당히 좋은 기사 그리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주목을 받고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주가가 치솟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이 SMR들과 전력 구매 계획을 체결하면서 원전 르네생스가 열릴 것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됐다? 구글, 아마존, SMR 개발사 전력 구매 계약이고 오클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무려 99% 그러니까 거의 100% 동안 100%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14일부터 18일 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거의 100% 급등을 보였고 미국 최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도 무려 40% 가까이 급등을 보였죠. 자,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향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일진파워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도 이 아무래도 이 미국에 대한 연동되는 흐름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주목받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빅테크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구글은 지난 14일 이 SMR 스타트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2035년 6개에서 7개의 SMR을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 자, 이 아마존은 탈렌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이 콘스텔레이션과 무려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즉 이 MS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래전부터 AI 데이터 센터 위한 SMR 건설 추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전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빅테크들의 AI 구동을 위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이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총 24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를 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원전은 값도 싸고 탄소 배출량이
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전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가장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단어 이런 문구를 좀 강조를 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확실하게 아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재료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야지만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 문구가 들어가면은 그냥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단발성 재료이구나.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재료, 관련 주들은 계속 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입니다. 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서는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욱더 극대화가 나오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크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빅테크라던가 아니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이런 단어들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빅테크가 지금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원전은 여러분들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관심 종목에 등재를 해놓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 SMR, 자, 이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이 쉽고 위험성이 작아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미국 정부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선두주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이 SMR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SMR 원전 하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부각받는 게 뭐예요? 바로 이 SMR이죠. 이 SMR이 장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았지만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뭐 첫 번째 건설 기간이 짧고 그리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육지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하고 그리고 네 번째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게 바로 이 안전성에 둘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SMR을 주목해야 되는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이 SMR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건설 계획 온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 기술력이 원전하면은 세계 최고였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는 기술력도 그렇고 기업들도 상당히 그동안 상당히 어두운 터널을 걷었다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K원전이 지금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은 기술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즉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K원전이 지금 세계에서 먹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원전의 건설에 대한 계약 체결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의 클레이스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이 AI 선도주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유일한 제약 요인은 바로 부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바로 뭐다? 이 전력이라고 강조를 했죠. 전력 확보가 1순위가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이번 여러분들 경남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금 이 SMR 시장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 5곳의 임원진이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주요 시장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재밌지는 않아요.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한번 요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갭이 있죠. 갭을 띄우면서 지난주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 갭을 이탈하지 않고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갭은 뭐다? 언젠가는 메꿔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 갭은 뭐다? 여러분들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희한할 정도로 어때요? 지금 시장이 오늘도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 갭을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죠. 그만큼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린다 그러면 뭐다? 급등 나타날 수가 있다.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급등이 나오더라도 뭐다 매수 구간은 아니다. 왜? 지금 이 상단에서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일봉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한 3만원 부근이 되는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3만원을 넘어야지만 비로소 과거의 영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이어지는 만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기간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쉽게 돌파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에 성공한다면은 과거처럼 정말 대차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거래량은 뭐다? 무조건 주가에 선행한다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력에 대한 매집이고 세력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바닥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반대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뭐다? 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곧 하락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폭발적으로 거래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이고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기는 시점이고 매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모아가는 게 정석이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괜찮아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쌍끌이 매수세로 계속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가 따갑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 금융투자, 보험 이런 거 들어와봤자 헛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관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죠. 그 얘네들이 들어와야지만 기관에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뭐 이틀 동안 매도를 했지만 큰 물량은 아니고 여태까지 봤을 때에는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재료야 뭐 두말 하면은 뭐 여러분들 잔소리죠. 그만큼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원전은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K 원전 해외에서 오히려 더 먹히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먹히고 있고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 두고두고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그 중에 대장주는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자료와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대응 전략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향후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응 전략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010-5683-4421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한 가지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움은 바로 2024년 하반기 100%에서 1000%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물론 100% 무료 종목이고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전제 조건을 적어 놓았는데,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대차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인 종목이어야 된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바닥권의 종목이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바닥권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었다라는 것은 힘이 응축되었다. 즉, 대시세를 분출하기 앞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없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자,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이야말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급등 전례가 있는가? 바로 우리는 이것을 끼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종목은 나중에 세력들이 또 한번 매집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종목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PBR 1 미만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PBR을 많이 보고, PBR 2 이상이다 그럼 뭐죠? 고평가라고 하죠. 하지만 1 미만인 경우에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PBR 1 미만인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료여야겠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할 수 있는 대형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유통지수 1천만 주 미만인가? 자, 보통 이거를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적은 자금으로도 아주 쉽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1천만 주 미만인 종목은 상당히 적은 자금으로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10번 이 최대 주주 지분율 적다
적당해야 된다. 너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고 그것 역시 주가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는 최대 주주가 낮아도 문제인데요. 왜 그러느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낮다라는 것은 애사심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될 수 있으면은 지분율이 적당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보통 20%에서 30%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이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려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전에 자, 이 저점 대비 고가까지 100%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뭐 59%, 83%가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었고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고점까지는 여기 문자 발송 보시면은 100% 고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뭐다?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밸브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 이동평균선이 수렴되고 그리고 전환사채하고 신주 이수권 부사채가 바로 이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구조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 상당히 낮죠. 47%에다가 유보율이 1600%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PBR이 얼마이다? 1 미만 무려 0.65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과거 2018년도에 이게 가스관 관련주인데 남북 경협주로 이 가스관이 한번 크게 부각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18년도에 크게 300%에서 400% 급등했었던 이런 끼가 있었고 재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성밸브가 어떻게 됐죠? 동해석유, 가스전 탐사 이 재료 때문에 단기간에 100% 급등을 보였죠. 자, 여러분들 왜 급등을 했었다? 적은 자금으로도 유통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분율이 48%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100% 하더라도 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뭐다? 제가 1천만 주 미만이 품절주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적은 자금으로도 1천만 주 미만인 유통 주식수 때문에 쉽게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밸브는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미리 매집을 했고요. 크게 100% 단기간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런 종목들만 관심이 있고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YN텍 역시도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500% 대시세를 분출을 했었고 자, KG ETS는 무려 1000%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DI, 동일, 포스코, 홀딩스도 모두 다 만족했기 때문에 한번 때 어떻게 돼요? 100%에서 크게는 1000%까지 상승했었던 종목이다. 뭐가?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했던 종목이 이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다 만족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고요. 굳이 이 10가지가 아니더라도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꼽는다면은 1번 자, 빨간색으로 제가 친 거 바닥권 종목이고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실적 자, 그리고 PBR이 1 미만과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해야 됩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 이 4가지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긴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683-4421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집주가 아니라 제가 종가 매매만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시던 일 하시다가 편안하게 종가 매매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단기와 스윙으로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공개 시간은 3시 20분에서 3시 30분이기 때문에 이 10분간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기법과 그리고 이 종가 매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5683-4421 직장인이라고 문자 적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참여하도록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날 10월 18일날 제가 종가 매매로 두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한국파마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곧바로 지금 최고 14%까지 시가 8% 시작해서 1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제가 종가 매매 알려드리는 종목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시던 일 하시다가 편안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이 종가 매매 이 텔레그램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문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683-4421 문자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종가 매매 텔레그램이 아니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자 종가 매매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있어요. 100% 수익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손실 볼 때도 있어요. 100%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실 보는 확률보다는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은 자금으로 아니면은 그냥 눈팅만 하시다가 얘 믿을만 하겠다 하시면은 소액에서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가지 전제 조건 만족하는 종목 매집주 받고 싶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직장인 맞추면 텔레그램에서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가 매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적어주시고 나는 텔레그램 잘 모른다 그냥 문자로 종가 매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적어주시면 제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동시호가에서 문자로 종가 매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683-4421 구독 직장인 문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가지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